서윤아, 아까 무대에서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얘기 아니었구나. 봉수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 그게. 서윤이가 당황했어요. 서윤 씨는 우리가 키웠다고 봐야죠. 어릴 때부터 후원해 왔으니까요. 후원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키웠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물론 낳아주신 건 고마우시지만 재능을 꽃 피운 건 우리 공이 크죠. 후원회장이 말했어요. 그 순간 봉수 씨가 확 돌아섰어요. 은희야, 가자. 여보, 지금 당장 가자고. 봉수 씨가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이런 봉수 씨는 처음 봤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복도에 서 있던 그 부부가 사실은 시장 건물 지분 36억과 만두, 레시피 상표권을 가진 진짜 주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에요. 서울 동대문 재래시장에서 35년째 만두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죽부터 시작해서 속까지 전부 손으로 빚어내죠. 동네 사람들이 은희 만두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할 정도로 손맛 하나는 자신 있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9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는데 오늘은 5시에 일찍 문을 닫았거든요. 우리 딸 서윤이가 드디어 예술이전당 대극장에서 주역으로 서는 날이거든요. 시장 골목에서 셔터를 내리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4살 딸이 국립발레단에서 첫 주역 무대를 선다니요. 어릴 때부터 춤만 보면 눈이 반짝이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 봉수 씨를 만났어요. 올해 65인 봉수 씨는 시장에서 짐꾼 일도 하고 저희 가게 배달이랑 손님 관리도 도와주거든요. 말수는 적지만 결정은 빠른 사람이에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물어봤어요. 봉수 씨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벗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정장을 꺼내더라고요.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정장 말이에요. 뭐가 괜찮을까 말까야? 아니, 우리가 가도 되는 건지 몰라서요. 예술이 전당이라니. 너무 큰 곳 아닌가요? 사실 걱정이 됐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멋진 곳에 가도 되는 건지 말이에요. 평생 시장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 최고 공연장에 간다니까 떨리더라고요. 봉수 씨가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직접 초대했잖아. 가야지. 그래요. 서윤이가 직접 전화했거든요. 평소에는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인사나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어요. 엄마, 아빠, 이번에 제가 드디어 주역으로 서게 됐어요. 국립발레단에서 34년 인생 중 가장 큰 무대거든요. 꼭 와주세요.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춤에 미쳐 살았어요. 저희가 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발레 학원비 대주고 콩쿠르 참가비 내주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조연이나 군무였죠. 지하철을 타고 예술이전당으로 향했어요. 겨울밤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서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봉수 씨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시장 만두가게 딸이 예술이전당에서 춤을 춘다니. 봉수 씨도 뿌듯해 하더라고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예술이전당 대극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건물이 어찌나 웅장하고 멋있던지요. 사람들도 다들 정장이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평상복에 정장 하나 걸친 정도였는데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로비에서 서윤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들 우아하고 세련돼 보였거든요. 저희는 평생 시장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건지 몰라서 계속 작아지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때 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딸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34살이지만 여전히 우리 딸 같았어요. 서윤아, 어떻게 나와 있어? 준비 안 해도 돼? 잠깐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왔나 해서요. 서윤이가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서윤이 웃음이랑은 좀 달랐거든요. 좀 더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긴장돼요. 서윤이가 우리를 자리까지 안내해 줬어요. 좌석표를 보니까 1층 가운데 좋은 자리더라고요. 우와, 여기서 보는 거야? 봉수 씨가 감탄했어요. 무대가 정말 크고 멋있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 딸이 춤을 춘다니 꿈 같았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가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인터뷰 같은 거 오면 조용히 계세요. 오늘 기자들도 많이 와서요. 뭔가 이상했어요. 왜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앞자리에는 정말 멋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양복 입은 신사분과 진주 목걸이 하신 부인분이 계셨어요. 오늘 서윤이 정말 잘할 거야. 당연하죠.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키웠는데요. 그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서윤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키웠다는 말이 좀 이상했어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공연이 시작됐어요. 우리 딸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우리 서윤이 드디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네. 작은 목소리로 봉수 씨한테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대가 끝나고 커튼콜이 시작됐을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서윤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윤이 만나러 가볼까요? 봉수 씨한테 말했어요. 딸을 안아주고 싶었거든요. 35년 동안 시장에서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백스테이지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단장 비서라는 분이 저희를 막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는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아, 서윤 씨의 부모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딸을 만나러 왔는데요. 봉수 씨가 대답했어요. 아, 네. 후원자분들이랑 동선 겹치면 안 돼서요. 복도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후원자분들이요? 네, 발레단 후원회장님 부부께서 오셨거든요. 중요한 분들이라서요. 비서가 저희를 복도 한쪽으로 안내했어요. 의자도 없는 그냥 벽 앞이었어요. 서서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더니 정말 멋있는 부부가 들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아까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그분들이었어요. 양복 입은 신사분과 진주 목걸이 하신 부인분 말이에요. 대기실 안에서 웃음소리와 샴페인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진 찍는 소리도 났고요. 여보, 저분들이 누구세요? 봉수 씨한테 작은 소리로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네. 후원회장이라고 했나? 봉수 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복도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왜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안에서 편하게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서윤이 친부모인데 말이에요. 그때 봉수 씨가 문틈으로 무대 쪽을 보더라고요. 커튼콜이 아직 진행 중이었거든요. 관객들이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은희야, 이거 좀 이상한데. 봉수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왜요? 서윤이가 뭔가 말하고 있어. 저도 문틈으로 봤어요. 서윤이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관객들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오늘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저 뒤에 계십니다.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딸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아내분 사랑해요. 서윤이가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더니 스포트라이트가 후원회장 부부를 비췄어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마치 정말 서윤이 부모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서윤이가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왜 후원회장 부부가 일어서는 거죠? 우리는 복도에서 서 있는데 말이에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후원회장 부부를 쳐다봤어요. 마치 그분들이 서윤이를 키운 사람들인 것처럼요. 봉수 씨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주먹도 꽉 쥐고 있었고요. 은희야. 봉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요? 지금 나가자. 뭐라고요? 왜 나가요? 그냥 나가자고. 봉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서윤이 만나고 가야죠. 안 만나도 돼. 봉수 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서윤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후원회장 부부와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서윤아, 제가 딸을 불렀어요. 서윤이가 저희 쪽을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아직 여기 계셨어요? 서윤이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공연 정말 멋있었어. 우리 딸 자랑스럽다. 봉수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분들이랑 얘기 중이라서요. 서윤이가 후원회장 부부 쪽을 힐끗 봤어요. 서윤 씨, 누구세요? 후원회장 부인이 우리를 보며 물었어요.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분들은. 서윤이가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친부모님들이세요.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부모라는 말이 이상했어요. 그냥 부모라고 하면 되는데 왜 친부모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후원회장이 대답했어요. 인사도 안 하시더라고요. 서윤아, 아까 무대에서 부모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얘기 아니었구나. 봉수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아, 그게. 서윤이가 당황했어요. 서윤 씨는 우리가 키웠다고 봐야죠. 어릴 때부터 후원해 왔으니까요. 후원회장 부인이 말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키웠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물론 낳아주신 건 고마우시지만 재능을 꽃피운 건 우리 공이 크죠. 후원회장이 말했어요. 그 순간 봉수 씨가 확 돌아섰어요. 은희야, 가자. 여보, 지금 당장 가자고. 봉수 씨가 제 팔을 잡고 끌었어요. 이런 봉수 씨는 처음 봤어요. 잠깐, 아빠. 서윤이가 불렀지만 봉수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공연장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35년 동안 시장에서 고생해서 키운 딸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키웠다고 하는 걸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수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뭔가 이상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서윤이가 변한 것 같아. 봉수 씨 얼굴이 어두웠어요. 평소에 이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서윤이가 무대에서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아니라 후원회장 부부를 가리킨 건지요. 그리고 왜 우리는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는지요.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이 성공해서 기뻐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장 가게에 나가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일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봉수 씨도 일찍 나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여보, 서윤이 소식 좀 봐요. 봉수 씨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요? 인터넷에 어제 공연 기사가 올라왔나 봐요. 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해 보니까 정말 기사가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있었고요. 기사 제목이 국립발레단 최서윤, 주역 데뷔 성공적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서윤이가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서윤이가 후원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요. 최서윤은 어릴 때부터 발레단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무용수다. 특히 김 회장 부부의 아낌없는 후원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저희가 35년 동안 키운 얘기는 한 줄도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봉수 씨한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서윤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어제 공연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오늘 좀 바쁘시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답장했어요. 바쁘긴 한데 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 내일 단원들이랑 식사 모임이 있거든요. 혹시 갓 만든 만두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스폰서 같은 느낌으로요. 스폰서요? 저희가 스폰서라고요? 무슨 스폰서? 우리가 내 부모인데.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케이터링 같은 거예요. 엄마 가게 이름은 안 올릴게요. 브랜드 안 붙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게 이름을 안 올린다고요? 왜요? 서윤아, 무슨 뜻이야? 엄마가 이해를 못하겠어. 엄마, 솔직히 말하면 무대 뒤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후원자분들이 신경 쓰셔서요. 사진은 내가 보내줄게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봉수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뭔 일이야? 휴대폰을 봉수 씨한테 보여줬어요. 봉수 씨가 메시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참, 그리고 앞으로는 공연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후원회에서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우리 무대 이미지랑 안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지랑 안 맞는다고요? 저희가요? 봉수 씨가 휴대폰을 확 밀쳤어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봉수 씨가 욕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평소에 정말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인데 말이에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우리가 35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딸이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한다고? 봉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윤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혹시 서윤이가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부끄러워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하잖아요. 그래서 창피한가 봐요.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런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봉수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은희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봉수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서윤이 SNS도 확인해 봤거든요. 어제 공연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후원회장 부부와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해시태그도 있었어요. 예술가 잇따라닌 예술가 자체, 고급 예술, 상업 후원 없는 순수 예술 이런 것들이었어요. 상업 후원 없는 순수 예술이라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준 돈은 뭐죠? 댓글들을 봤어요. 서윤이 정말 순수하게 예술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후원자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가 봐요. 이런 분들이 진짜 예술 후원자죠.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 얘기는 한 줄도 없었어요. 마치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여보, 이거 봐요. 봉수 씨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봉수 씨가 SNS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야, 우리가 바보였나 봐. 무슨 뜻이에요? 35년 동안 딸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 봉수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났다가 이제는 슬픈 것 같았어요. 그때 또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답장 안 오시네요. 만두는 보내주실 거죠? 내일까지 꼭 필요해요. 그리고 포장지에 가게 이름이나 로고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깔끔하게 해주세요. 읽고 나니까 기가 막혔어요. 만두는 보내달라고 하면서 가게 이름은 붙이지 말라고요? 봉수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은희야, 이제 알겠어. 뭐요? 우린 딸의 부모가 아니라 딸의 공짜 케이터링이야. 봉수 씨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서윤이는 저희가 만든 만두는 필요하지만 저희 존재는 필요 없다는 뜻이었어요. 만두만 보내고 우리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여보,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봉수 씨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만두를 빚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만두를 보내줘야 할까요? 딸이 부탁하는 건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손님들이 와서 만두를 사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딸 공연 어땠어요? 어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잘했어요.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딸이 예술 이전당에서 춤추다니. 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스럽긴 한데 뭔가 복잡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결정했어요. 만두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딸이 부탁하는 건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부모가 딸을 위해 해주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만두를 포장해서 서윤이한테 보내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시장 가게에 나가서 만두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양파를 썰면서 눈물이 났는데 양파 때문인지 속상해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봉수 씨도 일찍 나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잠 못 잤어? 응. 너도 그렇지? 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봉수 씨가 가게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왔어요. 오래된 노트였어요. 이게 뭐예요? 가게 장부야. 봉수 씨가 노트를 펼쳤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써진 내용들이 보였어요. 1995년 3월 발레 학원비 15만 원.
1996년 7월 개인 레슨비 50만 원. 1997년 12월 콩쿠르 참가비 30만 원. 그때 기억이 났어요. 서윤이가 5살 때부터 시작한 발레 학원비였어요. 매달 빠뜨리지 않고 낸 돈들이었죠. 봉수 씨가 계속 넘겼어요. 2001년 5월 토슈즈 12만 원. 2003년 9월 발레복 8만 원. 2005년 1월 러시아 발레 캠프 20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2010년 3월 예술고등학교 기숙사비 월 80만 원. 2014년 6월 대학교 등록금 300만 원. 2018년 12월 해외 유학 기숙사비 월 150만 원. 30년치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봉수 씨가 하나하나 다 기록해뒀던 거였어요. 여보, 언제 이걸 다 적었어요? 매번 적었지. 우리 딸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봉수 씨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4년 10월 공연 의상비 50만 원. 어제까지도 적혀 있었어요. 봉수 씨가 계산기를 꺼내서 쭉 더했어요. 한참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총 3억 2천만 원. 뭐라고요? 35년 동안 서윤이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3억이 넘어.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고요? 이게 다 우리 피인데. 근데 우리는 기사에도 인터뷰에도 없네. 봉수 씨가 어제 본 기사를 다시 꺼냈어요. 후원회장 부부 사진만 크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3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두 빚어서 번 돈으로 키웠는데 말이야. 봉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만두를 빚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서윤이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희야. 봉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첫날일 거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우릴 지울 거다. 우린 얘의 배경이면 안 된대. 봉수 씨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지운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 우리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게 잘못이래. 봉수 씨가 장부를 덮었어요. 그때 손님이 왔어요.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사장님, 딸 공연 어땠어요? 신문에 나왔다면서요? 아, 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 큰 무대에 서다니. 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랑스럽긴 한데 뭔가 복잡했거든요.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따님이 발레하는 그분이죠? 어제 인터넷 기사 봤는데 후원자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인가 봐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딸이 성공한 거네요. 복 받으셨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가슴이 더 아팠어요. 사람들은 후원자들이 서윤이를 성공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서윤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만두 잘 받았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봉수 씨가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서윤이 SNS 또 올라왔네. 확인해 봤어요. 어제 단원들과 식사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저희가 만든 만두가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만든 건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댓글들을 봤어요. 서윤이 정말 소박하게 사네요. 이런 게 진짜 예술가의 모습이죠. 후원회에서 챙겨주시는 건가요? 마지막 댓글에 서윤이가 답글을 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사온 거예요. 동네에서 사온 거라고요?
저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만두를 동네에서 사온 거라고 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봐요. 봉수 씨한테 보여줬어요. 봉수 씨 얼굴이 굳었어요. 동네에서 사온 거래. 네. 35년 손맛이 동네에서 사온 거래. 봉수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서윤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요. 5살 때 처음 발레를 시작할 때, 그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작은 발레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는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게에 상장을 걸어놨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숙사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기꺼이 냈어요. 대학교 때는 해외 유학을 간다고 했어요. 돈이 많이 들었지만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만 내고 모습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두를 빚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거든요. 정말 억울했어요. 봉수 씨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럼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이 와서 서윤이 얘기를 했어요. 모두들 후원자들 덕분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희가 35년 동안 키웠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고 SNS에도 없었거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봉수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이제 시작일 거야. 뭐가요? 우릴 없애는 작업이 오늘 시작된 거야. 봉수 씨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서윤이는 이제 저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서윤이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아팠어요. 35년 동안 키운 딸이 저희를 부끄러워한다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서윤이 어릴 때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상자를 열었어요. 제일 위에 작은 토슈즈가 있었어요. 서윤이가 처음 신었던 그 토슈즈였죠. 분홍색이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래져 있었어요. 토슈즈를 손에 들고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났어요. 서윤이가 7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포인트 신발을 신는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나도 진짜 발레리나 같지? 서윤이가 토슈즈를 신고 까치발로 서면서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상자를 더 뒤졌어요. 찢어진 무릎 보호대도 나왔고 발가락에 붙였던 테이프들도 있었어요. 연습하다가 다쳐서 붙였던 것들이었죠. 그때 조그만 메모지가 나왔어요. 서윤이가 초등학교 때 쓴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게 써져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만두 덕분에 나 무대 설 거야. 엄마 고마워.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어요. 엄마 만두 덕분이라고 썼다니요. 지금은 동네에서 사온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더 찾아보니까 서윤이가 중학교 때 쓴 일기도 나왔어요. 오늘 콩쿠르에서 2등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도시락 먹고 힘냈다.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나는 발레 못했을 것 같다.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었는데 말이에요. 주저앉아서 흐느꼈어요. 억울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저희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한참 울고 있는데 봉수 씨가 올라왔어요. 뭐 하고 있어? 서윤이 어릴 때 물건들 보고 있어요.
봉수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토슈즈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네. 봉수 씨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은희야, 이거 봐. 봉수 씨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시장 뒷골목 건물 지분 계약서야. 지분이요? 우리가 시장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요? 15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았어. 봉수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재개발 사전 통지서야. 재개발이요? 내년부터 이 일대가 재개발 들어간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금 나와. 최소 36억이래. 36억이라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이것도 봐. 봉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장은의 만두소스 레시피 상표 등록증이야. 상표 등록이요? 응. 우리 만두 비법 레시피를 상표로 등록해뒀어. 언제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로열티 주겠다고 연락 왔거든.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가 그런 게 있다고요? 이게 우리 거예요? 그래. 다 우리 거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서윤이 키우느라 바빠서 신경 못 썼어. 그냥 묵혀둔 거지. 봉수 씨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은희야,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야. 그냥 돈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맞아요. 저희는 항상 서윤이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돈 벌면 바로 서윤이 학원비나 용돈으로 썼거든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봉수 씨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저희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저희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여보, 그래도 서윤이는 우리를 창피해해요. 그러게.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봉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에요. 서윤이가 저희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더 이상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울음에서 뭔가 단단한 감정으로 바뀌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봉수 씨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결심이 서려 있었거든요. 은희야, 서윤이한테 전화해 봐야겠어. 무슨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봉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윤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아, 아빠. 웬일이에요? 요즘 바쁘실 텐데. 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봉수 씨가 심호흡을 했어요. 앞으로 공연 인터뷰에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라고 말할 때 후원회장 얘기하려면 해. 근데 우리 이름은 빼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내 커리어에 참여 안 한다. 서윤이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거든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더 이상 무대 뒤에서 만두 안 보내. 우리 장사는 우리 이름으로 판다. 아빠, 지금 뭔 소리예요? 서윤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동네에서 사온 음식 파는 사람들이래. 35년 손맛이 그냥 동네 음식이래. 봉수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 그거요? 그냥 SNS에서 간단하게 쓴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말 아니에요. 간단하게? 우리 인생이 간단해? 아빠,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미지 전쟁 중이에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이미지 전쟁이면 우리는 빼라는 거네. 지금 빼면 나 진짜 곤란해요. 그냥 조용히 서포트만 해주면 안 돼요? 서윤이 목소리가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부모면 조용히 뒤에서만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봉수 씨가 딱 잘라 말했어요. 부모 대우 못 받는다면 부모 의무도 없는 거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부모인지 아닌지 확실히 해. 부모라면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고 아니라면 우린 남이야. 서윤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아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야. 무슨 선택이요? 우리를 부모로 인정할 건지 아니면 후원회장을 부모로 할 건지. 저도 봉수 씨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복잡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후원회에서 제가 이미지 관리 잘못하면 지원 끊겠다고 했어요. 그럼 끊게 놔둬. 뭐라고요? 서윤이가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은희야, 봉투 좀 가져와. 봉수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제 봤던 그 봉투를 가져왔어요. 서윤아, 내가 돈 걱정하는 것 같은데.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난해서 후원의 눈치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린 가난하지 않아. 봉수 씨가 서류를 펼쳤어요. 시장 건물 지분 36억, 만두 레시피 상표권, 프랜차이즈 로열티. 네. 우리가 내 후원회장보다 돈 많을 수도 있어. 서윤이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스폰서가 아니야. 우리는 주인이다. 봉수 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택해. 우리를 부모로 할 건지, 후원회를 부모로 할 건지. 한참 후에 서윤이가 말했어요. 시간 좀 주세요. 언제까지? 일주일. 좋아. 일주일 후에 답 들을게. 봉수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봉수 씨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런 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서윤이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정말 남남이 되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아. 봉수 씨가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은희야, 우리가 왜 작아져 있었을까? 돈이 없어서인 줄 알았어요. 돈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본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는 항상 서윤이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저희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서윤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봉수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우리 인생이요? 35년 동안 딸만 위해서 살았잖아.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살아야지. 맞아요. 저희는 언제나 서윤이가 중심이었어요. 서윤이가 원하는 것, 서윤이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윤이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대로 살면 돼. 우린 우리끼리. 봉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35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서윤이 없는 인생이라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서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날 때 서윤이 표정이 복잡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아빠, 엄마 생각해 봤는데요. 응.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봉수 씨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정했어요. 서윤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 순간 저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윤이가 저희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후원회를 택했어요. 그날 서윤이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후원회 없이는 안 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봉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그럼 우린 남남이야. 그 후로 서윤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힘들긴 했지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발레단 관련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국립발레단 후원회, 과도한 이미지 메이킹 논란, 흑수저 스토리는 연출, 발레계 순수성 의혹, 이런 제목들이 계속 나왔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후원회에서 무용수들에게 가족관계를 숨기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발레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후원회에서 순수 예술 이미지를 위해 무용수들의 개인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서윤 솔리스트의 경우 친부모를 숨기고 후원회장 부부를 정신적 부모님으로 소개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윤이가 정말 강요를 받았던 건가요? 며칠 후에는 더 큰 기사가 나왔어요. 발레단 후원회장,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 후원금 명목으로 세금 혜택 받으면서 실제로는 개인 사업 홍보용으로 활용. 후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발레단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단장이 바뀌었고 후원 시스템도 새로 정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서윤이가 곤란해진 것 같았어요. 후원의 지원이 끊어졌거든요. 한 달 후 어느 날 서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서윤아? 목소리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요즘 좀 힘들어요. 서윤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후원의 일이 터져서 지원이 다 끊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만 레슨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역시 돈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요. 얼마나? 한 2천만 원만요. 단장 바뀌면 나 잘릴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2천만 원이라고요? 예전 같으면 바로 줬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서윤아. 네, 엄마. 우리를 창피하다고 복도에 세웠잖아. 엄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널 복도에 둘게. 서윤이가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발요. 정말 급해요. 급하면 후원회장한테 부탁해. 후원회는 이미 끝났어요. 수사받고 있다고요. 그럼 다른 후원자 찾아봐. 봉수 씨가 옆에서 휴대폰을 받았어요. 서윤아, 아빠야. 아빠, 우린 너한테 스폰서가 아니야. 아빠, 제발이요. 우린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봉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아빠,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딸로 돌아와. 그냥 돈만 필요하면 다른 데 가고. 봉수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봉수 씨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정말 달라졌거든요. 여보, 너무 차갑게 한 거 아닐까요? 차가운 게 아니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도 우리 딸인데. 딸이면 딸다워야지. 돈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딸이 아니야. 봉수 씨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메시지였어요. 엄마, 아빠, 정말 도와주세요. 집세도 밀렸어요. 정말 급해요. 읽고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 딸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봉수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지금 도와주면 또 같은 일 반복돼. 그렇긴 하지만 서윤이가 정말 변해야 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해.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윤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 왜 왔어? 봉수 씨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한 게. 서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후원회에서 압력을 많이 줘서 압력이면 거부할 수도 있었잖아. 네. 제가 약했어요. 서윤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후원도 끊어지고 단장도 바뀌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봉수 씨가 말했어요. 처음부터요? 내가 정말 실력 있으면 후원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봐. 서윤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 다시 딸로 받아주실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 봉수 씨가 말했어요. 무슨 조건이요? 우리를 존중해. 창피해하지 말고. 네. 그리고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평소에도 안부 인사해.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부모라고 생각해.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서야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서윤이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발레 교습소였지만 자기 실력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엄마,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벌어보려고요.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소개할게요. 서윤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밤 봉수 씨가 말했어요. 은희야, 이제 무릎 꿇은 쪽은 우리가 아니었어. 네. 우리가 계속 작아져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강했던 거야. 맞아요. 저희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있었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저희 삶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장에 있던 낡은 가게를 정리했어요. 35년 동안 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재개발 보상금 일부로 조그만 공방을 차렸어요.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아늑했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간판을 달 때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었거든요. 장은희 만두연구소.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어요. 봉수 씨가 간판을 달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거네. 네.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공방에서는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소규모로 클래스를 열었거든요. 제 손맛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레시피 계약을 정식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로열티도 꽤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윤이는 발레 교습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 힘으로 벌어서 뿌듯해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처럼 돈 달라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였거든요. 엄마, 오늘 수업에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구나. 보람 있겠네. 네. 이제야 진짜 선생님이 된 기분이에요. 서윤이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가끔 공방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함께 만두를 빚으면서 옛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어릴 때 엄마 만두가 정말 최고였어요. 지금도 최고야.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가랑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어요. 공방 문을 닫고 봉수 씨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어요. 차 앞유리에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쓸어내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당신 후회 안 해요? 봉수 씨한테 물어봤어요. 후회 없어. 이번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산 거니까. 서윤이 일은 괜찮을까요? 얘는 이제 제 길을 찾을 거야. 우리 도움 없이도 말이야. 맞아요. 서윤이는 이제 정말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서윤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시간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들, 가리고 결국 깨달은 것들이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것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처음으로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봉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3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지. 네. 공방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장은의 만두연구소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딸의 엄마가 아니라 장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가랑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사랑을 값으로 정리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도 못 지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마침내 부모가 아니라 은희와 봉수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희 자신의 빛으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